안녕하세요. 감정 약국입니다. 놓아주는 게 사랑일까? 끝까지 붙잡는 게 사랑일까? 사랑이 끝났는데도 여전히 마음에서 떠나보내지 못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이 나 없이 더 잘 지낼까 봐 두렵고 혹시 돌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계신가요? 오늘 감정 약국과 함께 그 사람을 놓아줄 수 없는 마음에 대해 이야기해 보아요. 마음속 깊은 곳의 외로움, 불안, 그리고 여전히 끝나지 않은 감정들. 그 모든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하며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여러분, 이별을 한 뒤에도 마음이 쉽게 정리되지 않는 순간, 다들 한 번쯤은 겪어보셨죠? 그 사람은 이미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아직도 그날 그 순간, 그 장면에 멈춰있는 기분. 왜 나는 놓지 못할까? 스스로를 자책하면서도 그 사람의 흔적을 놓지 못해 다시 SNS를 열어보고 예전에 나눴던 메시지를 들여다보며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런 마음을 두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미련이 많아서 그래. 아직 사랑하니까 그런 거야. 하지만 심리학적으로는 조금 다르게 설명해요. 이건 단순한 미련이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감정의 구조 때문입니다. 애착 시스템은 아직 작동 중이에요. 심리학자 존 볼비의 애착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어릴 때 부모와 형성한 애착 경험을 기반으로 타인과 정서적인 연결을 맺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때 우리 뇌는 애착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며 안정감을 느껴요. 이 사람은 내 편이다. 이 사람 곁에 있으면 나는 안전하다. 이런 정서적 신뢰와 안정감은 뇌 속에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과 함께 강하게 강화되죠. 그런데 이 관계가 갑작스럽게 끝나버리면 우리 뇌는 마치 시스템 오류처럼 혼란스러워집니다. 관계는 끝났는데 애착 시스템은 여전히 작동 중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연락이 끊긴 후에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의 흔적을 찾습니다. SNS에 들어가고 예전에 찍은 사진을 다시 열어보고 그 사람의 말투, 냄새, 목소리를 머릿속에서 재생하죠. 이건 사랑을 못 잊어서가 아닙니다. 아직 마음속 애착 회로가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뇌는 완전히 끝났음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여러분은 이별할 때 이런 말을 해보신 적 있나요? 우리 잠깐 생각 좀 해보자.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언젠가는.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표현들로 끝맺은 관계는 우리 뇌에게도 미완성의 기억으로 남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지그니크 효과라고 해요. 완전히 끝나지 않은 과업이나 경험은 뇌가 더 집착하고 반복적으로 떠올리게 된다는 원리입니다. 즉, 관계를 명확히 종료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뇌가 아직 끝나지 않은 일로 여겨서 계속해서 그 사람을 붙잡으려 하는 거죠. 혹시 그 사람도 나처럼 못 잊었을까? 언젠간 다시 연락 오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을 붙잡는 순간 우리 감정은 다시 과거로 끌려갑니다. 실제로는 관계가 끝났지만 심리적으로는 여전히 그 안에 갇혀 있는 셈이죠. 무너진 자존감이 관계를 끝내지 못하게 해요. 놓지 못하는 마음에는 자존감의 붕괴가 깊게 깔려 있어요. 관계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느낍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나는 항상 이렇게 버려질까? 혹시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일까? 이런 질문들은 곧 자기 존재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 나 자신을 다시 확인하고 싶어져요. 그 사람이 다시 나를 원한다면 나는 괜찮은 사람일 거야. 그 사람이 돌아오면 내가 틀린 게 아니었다는 증거가 될 거야. 이건 사실 그 사람을 놓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나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싶은 갈망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상대의 선택을 통해 내 가치를 증명하려는 방식은 결코 자존감을 회복시켜주지 못해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나 자신을 놓지 못하는 것. 여기서 가장 중요한 통찰이 나옵니다. 우리가 진짜 놓지 못하고 있는 건
그 사람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존재했던 나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었던 순간,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보던 눈빛 속의 나. 그때의 나 자신이 너무 소중하고 그 기억을 통해서만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떠나보낼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별이 단순한 사람과의 작별이 아닌 거예요. 내가 잠시 빛났던 시간과의 작별이기도 하니까요. 놓지 못하는 당신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했기 때문에, 마음을 깊이 내어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 속에서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놓기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그 사람의 손이 아닌 내 손으로 나 자신을 다시 붙잡아야 할 때입니다. 사랑은 때로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발견한 내 감정, 내 진심, 나의 사랑하는 능력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그것이 곧 당신의 아름다움이고 다시 사랑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니까요. 여러분, 그 사람 없이 나는 불완전해요. 이 말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얼마나 자주 울려 퍼지는지 알고 계신가요? 우리는 이별 후에 종종 이렇게 느껴요. 마치 내 존재가 온전히 서 있지 못하고 그 사람이 있어야만 나라는 사람이 완성되는 것처럼. 심리학에서 의존은 때론 무거운 단어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의존은 인간관계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혼자 완전하지 않아요.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서야 비로소 세상과 연결됨을 느끼고 안정감을 배우고 자기 자신을 인지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른이 된 후에도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고 그 존재가 내 삶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느낌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깊게 뿌리 박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순간이 있어요. 바로 나라는 자아가 너라는 존재에 너무 깊이 얽혀서 그 사람 없이는 내가 나일 수 없다고 느끼는 순간입니다.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는 실존주의에서 인간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존재지만 자신의 존재를 타인의 눈을 통해 확인하려 할 때 그는 진정한 자유를 잃는다고 했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그 사람을 통해 나를 확인하려 할 때 나는 자유롭지 못하고 진짜 나 자신으로 설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이별 후에 내가 없으면 이 사람은 어떨까 보다 이 사람이 없으면 나는 누구지? 라는 질문이 훨씬 더 아프게 다가오는 거예요. 의존은 자존감의 그림자. 이 부분에서 중요한 심리학 개념을 하나 더 살펴볼게요. 바로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이란 쉽게 말해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마음의 힘이에요. 그런데 자존감이 낮을 때 우리는 더 강하게 누군가에게 매달리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사랑과 인정 속에서만 내가 가치 있다고 느끼려는 거죠.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자존감의 핵심이라고 했는데 이걸 진짜 나와 타인이 인정해주는 나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타인이 인정해주는 나에 너무 집중할 때 그 사람이 곁에 없으면 나는 불완전해지고 자존감도 급격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별 후에 가장 어려운 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사람이 없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 하지만 이 질문 속에 바로 회복의 시작점이 숨어 있어요. 그 사람이 떠난 후 내 안에 남은 슬픔, 분노, 허전함을 외면하지 말고 그 감정을 조용히 바라봐 주세요. 내 마음은 아픈 것이 아니라 사랑했기 때문에 느끼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매일 작은 것부터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혼자 산책하는 것. 이 작은 경험들이 쌓여 나라는 존재가 다시 서게 됩니다. 나 자신을 인정하고 내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연습을 시작하세요.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을 강조했는데 이것은 곧 조건 없이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존재를 단순히 사는 것이 아닌 나 자신과 진실하게 마주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없다고 해서 내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이 떠난 자리에서 나 자신과 깊이 마주하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비록 외롭고 힘들지만 그 과정이야말로 진짜 나를 만나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 없이 나는 불완전해요 라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 속에 갇히지 마세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그 사람을 통해 발견한 나의 사랑하는 능력이고 그것을 이제는 내 안에서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놓아준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 사람을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너무 아파요. 놓아주면 나는 외로워질 것 같고 상처받을 것 같아요. 맞아요. 놓아주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놓아주는 용기를 배우는 걸까요?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면의 그림자를 직면하는 것이 진정한 성장의 시작이라고요. 그 사람을 붙잡는 감정은 바로 내 안에 있는 그림자와도 같아요. 두려움, 불안, 상실감, 외로움 같은 감정들. 놓아주기란 그 그림자들과 마주하고 그것을 인정하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갈 수 있다고 자신에게 말하는 용기입니다. 애착 이론에서는 우리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할 때 건강한 관계와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불안정한 애착, 즉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사랑하는 이를 놓아주는 대신 집착하게 되고 그 결과 자신도 상대방도 힘든 관계가 이어지죠. 철학자 에리 프롬은 그에 져서 사랑의 기술에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관심이며 책임, 존중, 지식이다라고 했어요. 즉,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소유하거나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자유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에 있다는 뜻입니다. 놓아주기는 자유의 시작이다. 놓아준다는 건 단순히 상대를 잊고 떠난다가 아니라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집착할 때 사실은 나 자신을 가두는 셈이 됩니다. 내 마음의 무게는 더 무거워지고 상대도 자유롭지 못하게 되죠. 그러나 놓아줄 때 비로소 마음은 가벼워지고 서로가 각자의 길을 갈 자유가 생깁니다. 이것은 결국 나를 위한 사랑이고 그 사랑이 더 큰 평화와 행복을 만들어냅니다. 심리학의 성장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위기와 고통을 통해 더 단단해지고 성숙해집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무관심이나 상처를 받은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사랑받지 못할까 봐 불안해하며 애착을 집착으로 표현하곤 하죠. 하지만 그 불안을 인식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고 지킬 수 있다는 경험을 쌓으면 애착도 건강하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시간이 필요하고 자기 자신과의 꾸준한 대화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괜찮다고 말해주는 따뜻한 위로가 필요해요. 나를 놓아줄 때 세상도 놓아진다. 동양 철학에서는 비움의 미학을 말합니다. 노자는 무의자연을 통해 자연스럽게 흐름을 따르는 삶을 강조했죠. 집착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삶의 흐름에 맡기고 억지로 붙잡으려는 마음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지 상대방뿐 아니라 내 안에 나 자신을 향한 집착까지도 포함됩니다. 내 안의 불안과 고통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자아 실현의 길이 열립니다. 놓아주기, 사랑의 또 다른 얼굴. 마지막으로 놓아주기는 포기가 아니라 다른 사랑의 방식임을 기억하세요. 사랑은 때때로 붙잡음이 아니라 내어줌에서 완성됩니다. 나 자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자유와 존중을 허락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며 우리를 더 깊고 성숙한 관계로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놓아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의 아픔과 불안이 깊더라도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조금씩 내 안의 자유와 평화를 찾아가길 바랍니다. 사랑을 놓아주지 못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자책하기 쉽습니다. 내가 더 잘했으면, 내가 감정을 더 잘 조절했으면, 내가 더 노력했으면이라는 생각이 계속 맴돌죠. 하지만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 연민은 이런 자기 비판 대신 부드럽고 따뜻한 자기 이해를 권합니다.
크리스틴 네프 박사는 자기 연민을 고통받는 자신에게 친절하고 인간으로서 공통된 경험임을 인식하며 현재 순간에 머무르는 것이라고 정의했어요. 자기 연민은 우리가 실패하거나 아플 때 내가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은 마치 사랑하는 친구가 슬퍼하는 당신을 감싸 안듯 자신을 위로하는 깊은 사랑입니다. 자존감은 나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을 때 우리는 타인의 인정과 사랑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고 그 결과 그 사람을 놓지 못하는 집착으로 이어지죠. 심리학자 로버트 브래들리는 자존감의 6가지 요소 중 중요한 부분으로 자기 수용과 자기 책임을 꼽았습니다. 자기 수용은 내 장점뿐 아니라 단점까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자기 책임은 내 삶과 선택의 주인의식을 갖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놓아주려면 먼저 내 삶의 주인공은 바로 나라는 것을 인정해야 해요. 구체적인 자기 사랑 훈련법. 감정 일기 쓰기. 매일 내 마음에 떠오르는 감정을 솔직히 적어보세요. 오늘 나는 외로웠다. 오늘 나는 화가 났다처럼 감정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내면의 혼란이 정리되고 자기 이해가 깊어집니다. 나에게 편지 쓰기. 과거의 나에게 혹은 현재 힘든 나에게 따뜻한 편지를 써보세요. 나는 그때 많이 힘들었구나. 잘 견뎠어라고 인정하고 위로하는 말로 시작해보세요. 이 편지는 자기 연민을 키우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작은 성취 기록하기. 하루 중 내가 잘한 일 혹은 감사한 일을 적어보세요. 오늘은 나 자신을 위해 휴식을 가졌다. 나는 오늘 어려운 감정을 잘 견뎠다. 이런 기록들은 자존감을 차곡차곡 쌓아갑니다. 마음챙김 명상. 매일 5분이라도 호흡에 집중하고 현재 순간에 머무는 연습을 해보세요. 마음챙김은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고 내 안의 평화를 찾도록 도와줍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진정한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야말로 삶의 근본적인 과제입니다. 또한 불교에서는 무아와 비움을 통해 고정된 나라는 존재에 집착하지 말고 변화와 흐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라고 가르칩니다. 이 가르침들은 우리에게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꼭 완벽한 나를 찾는 게 아니라 내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나를 존중하는 일임을 일깨워줍니다. 자기 사랑이 커지면 우리는 상대방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집니다. 과도한 집착 대신 상대방의 자유와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변화하죠. 심리학자 에리 프롬이 말했듯이 사랑은 타인의 성장과 자유를 돕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놓아주는 순간은 사랑이 끝나는 게 아니라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가는 시작입니다. 아직도 마음이 무겁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은 당신이 사랑하는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그 사랑이 아프고 힘들지만 그 속에서 당신은 점점 더 강해지고 깊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내면에는 빛나는 가치와 존엄이 존재해요. 당신이 스스로에게 부드럽게 따뜻하게 다가가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놓아주는 용기와 만나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별이나 놓아줌을 끝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놓아주는 일은 내 삶을 다시 새롭게 만드는 시작의 첫걸음이에요. 놓아주면서 마음이 무너지고 흔들릴 수 있지만 그 안에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경계를 지키는 일입니다. 경계란 내 마음과 공간을 보호하는 울타리와도 같아요. 심리학에서는 경계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 상대방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하면서도 거절하지 못하는 감정 소진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합니다. 경계를 잘 세우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고 상대방에게도 솔직하게 자신의 한계를 알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경계 세우는 연습. 내가 불편한 상황 인식하기. 상대방이 하는 말이나 행동 중에서 내가 마음이 불편하거나 상처받는 부분을 명확히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 감정을 무시하지 말고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솔직한 의사표현 연습하기. 나는 지금 이런 점이 힘들어요. 그 부분은 나에게 너무 부담돼요. 이렇게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렵지만 반복할수록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 구분하기. 내가 정말 원하는 관계의 모습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 기준을 명확히 세워보세요. 이것이 내 경계의 중심이 됩니다. 건강한 관계는 결국 나를 돌보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스스로를 잘 돌보지 않으면 어떤 관계도 오래 지속하기 어렵고 상대방과의 균형도 무너지기 쉽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면서 내 감정과 몸의 신호에 귀 기울여 보세요. 철학자들 중에는 사랑과 자유를 함께 논한 이들이 많습니다. 사랑이란 상대방을 자유롭게 해주고 내 자신도 자유로워지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상대를 붙잡는다는 것은 사실은 서로를 올가매는 것이고 그 사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놓아주는 것이기도 하며 자유와 신뢰를 기반으로 합니다. 놓아준 후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새로운 만남과 인연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더 건강한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지난 사랑의 아픔이 아예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경험은 당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앞으로 더 깊고 성숙한 사랑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져도 그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힘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너그러워지고 하루하루 작은 성장을 이루는 당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정 약국은 앞으로도 당신 곁에서 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힘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감정 약국과 함께 앞으로도 걸어가요.